자, 문자만 거의 3억 원 이상 보내본 이 이커머스 CRM 마케터가 알려주는 문자를 이렇게 쓰자, 문자를 이렇게 써야 한다, 지금 써먹는 문자 마케팅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문자 채널의 특징과 장점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매출을 부르는 문자 작성본과 중요 요소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님들, 그리고 CRM 마케터분들 혹은 여러가지 기획자 마케터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절대 혼자 보지 마시고 공유하세요. 제발 공유하고 저장하고 두고두고 계속 보세요. 실전 사례까지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자 채널의 특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발송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뭐 특징일 수도 있죠.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이, 소위 말해서 문자를 발송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계약 조건이나 발송 업체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치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단문, 요게 장문인데요. 단문과 장문의 비용이 약 계약에 따라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점이 약간 문자 채널의 특징이고요. 당연하겠지만 문자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수집해야지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표님들 전화번호를 꼭 수집하셔야 돼요. 그치만 또 요즘에 굉장히 개인정보에 민감하잖아요. 전화번호를 그냥 동의 없이 수집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하게 이 문자를 보낸다, 문자 광고성 문자를 보낸다라는 고지를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보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문자 발송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문과 단문에 따라서 발송 정략이 상이합니다. 왜 상이하냐면 발송 비용이 요거는 비교적 낮고 장문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비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 요즘에 누가 보겠어, 누가 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그재그도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 연령대에 따라 혹은 우리가 어떻게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강력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에서 결국에는 보내면 끝이 아니라 이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환을 일으켰는지, 얼마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냈는지, 얼마만큼의 유입을 만들어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트래킹 링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비틀리를 활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링크들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링크들을 꼭 삽입해야 한다라는 게 또 문자를 보내는 팁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의 핵심은 가독성이다. 요거 보시면 이 문자가 베스트다, 이 문자가 정답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는 문자는 가독성이 되게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쨌든 사실 요즘에 나만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CRM 메시지, 친구톡, 문자 푸시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의 문자가 살아남고 우리의 문자가 익히려면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되게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블랙 포인트가 이런 거죠. 이렇게 점 찍고 블라블라블라, 점 찍고 블라블라블라, 점 찍고 블라블라 하는 이러한 블랙 포인트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1, 2, 3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알려주는 마케터 있습니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 받으시면 맨 위에 지그재그 하루토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제목의 영역입니다. 제목의 영역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가 PC로 문자를 보통 발송하거든요. 일일이 단체 문자를 발송할 때는 보통 일일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발송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발송 툴로 발송하게 됩니다. 단체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웹발신이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이렇게 웹발신으로 표시하게 되고, 이 문자가 장문일 때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세팅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단체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웹에서 웹 발신이라고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광고 지그재그, 광고 발신자 이런 식으로 꼭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T사 광고 가이드 영역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광고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광고는 붙이는데 그 뒤에 발신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법에 다 걸려요. 신고하면. 이게 정보통신망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CTA 버튼들이 있는 거죠.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어떤 링크가 보통은 문자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신 거부, 어떻게 우리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T사 광고 가이드 영역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저와 함께 정책 문서를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문으로 발송하는 문자의 특권. 이게 장문으로 보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목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이 첫 번째 줄이 제목으로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굳이 제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첫 번째 줄을 똑같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문으로 보내신다면 이렇게 제목을 세팅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로 발신하게 되면 제목 영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웹 발신 영역입니다. 문자 발송 솔루션을 활용해서 보낼 때 표시되는 문구예요.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게 왜 붙냐면 단체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개인 한두 명 보낼 때는 이렇게 굳이 외부로 발송 안 해도 되는데, 뭐 10명, 20명, 30명,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일일이 보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문자 발송 솔루션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면 보통 PC에서 보내게 됩니다. 웹에서. 이럴 경우에는 웹 발신이 자동으로 붙는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쉽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웹 발신이라는 문자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알겠어요? 이거 테드 채널에서밖에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혼자 보지 마세요.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 표시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광고라던가 이렇게 이제 뭐 수신 거부 이런 표시들은 불법 스팸 방지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부분이라고 했죠. 요거는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꼭 붙이셔야 돼요. 광고로 나갈 거라면, 광고가 아니라면 붙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메시지가 뭐 광고다, 홍보다 이런 거면 무조건 요거를 붙이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짚어줍니까? 저니까 짚어드리죠. 꼭 표시돼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 표시. 그리고 전송자의 발신자의 명칭 표시해야 되고요. 누가 보냈는지 연락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수신 거부 방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보자면 요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광고 표시 돼야 된다고 하고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꼭 이 영상 스톱하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광고 띄어쓰거나 광고, 이렇게 광점고, 광고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대가로 무조건 괄호 써야 되고요. 이렇게 대가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이런 방식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꼭 표시해야 됩니다. 광고, 여기서 예시는 마스터 대리운전이라 쓰셨네요. 꼭 이렇게 광고 뒤에 지그재그면 지그재그, 오늘의 집이면 오늘의 집, 뭐 배달의민족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면 쿠팡, 이런 식으로 꼭 명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광고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광고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무료 수신거부. 나는 이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무료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꼭 명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자료는 고정 댓글과 이 링크에서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세요.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A 버튼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문자를 발송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유도할 액션을 적절한 링크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시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블랙위크라는
혜택을 홍보하는 문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자를 지금 뭐 블랙위크를 합니다. 들어와 보셔서 이 기획전을 살펴보세요. 이 프로모션을 살펴보세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당연히 그 기획전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 링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돈을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 성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유입 경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링크를 잘 세팅해야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 성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3요소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꼭 챙기세요. 첫 번째, 당연히 수신 동의수죠. 두 번째, 어떻게 타겟팅 하는지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자의 가독성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수신 동의수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발송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어떤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당연히 이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광고 수신 동의수, 문자 수신 동의수, 광고 수신 동의, 문자를 수신 동의한 유저에게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신 동의한 사람한테만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 동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 수신 동의를 해야지만, 수신 동의를 한 사람들한테만 보내야 되지만 응답률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이 광고 문자를 수신하겠다라는 고객들에게만 문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보내는 것보단 반응률이나 전환율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신 동의수가 또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 그냥 무작정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불쾌감이 많이 들고 서비스를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 기반의 CRM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세요.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 동의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필수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꼭 알아가세요. 그리고 역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신을 동의한 유저들에게만 나가기 때문에 100명한테 보낼 거 수신 동의한 수가 50명한테, 우리가 전체 회원이 100명인데 수신 동의 수가 50명이라고 하면 100명한테 보낼 거 50명한테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자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것들도 뭐 어찌 보면 특징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신 동의 수를 많이 올려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자의 성과도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타겟팅입니다. 일단 문자 수신 동의한 유저들에게만 문자를 보낸다라는 건 이제 전제로 둘게요. 그거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문자 수신 동의는 50명이 했어. 그렇다고 하면 50명한테 다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반응할 만한 유저들에게만 타겟팅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를 담은 유저들, 이 50명 중에 최근에 뭐 7일 동안 장바구니 담은 유저들에게만 보내겠다. 뭐 그게 30명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타겟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유저들보다는 문자 성과가 좋아지겠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하게 되면 고객 반응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세 타겟팅, 그냥 문자를 보내더라도 그냥 지금 50% 쿠폰 드리니까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겟팅해서 뭐 개인화를 쓴다던가, 뭐 김민규 고객님, 테드 고객님, 혹은 지금 장바구니 담은 고객님, 혹은 어제 접속한 고객님, 이런 식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고객 경험이나 만족도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나 만족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탈이 방지되겠죠. 나한테 조금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거, 100명한테 보낼 거 50명한테 보내고, 50명한테 보낼 거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핵심 타겟은 30명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캠페인 분석의 정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캠페인 분석의 정확도를 상승시킨다라는 것도 뭐 특징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타겟팅을 잘 하고 이렇게 만족도 높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차적으로 고객 생애 가치,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오래 남으면서 고객의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비용을 쓰겠죠. 그러면 결국엔 LTV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랑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재적으로 고객의 LTV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독성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성적인 부분일 순 있어요. 정성적인 부분일 순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메시지를 아무리 타겟팅을 잘해도 최종적으로 우리 고객이 보는 거는 메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가독성, 보통 문자는 열자마자 내용을 판단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줄글로 쫙쫙쫙쫙 돼 있어. 어렵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독성이 좋으면 읽게 되니까 우리가 뭐 쇼츠나 릴스, 유튜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딱 3초 안에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핵심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해야 된다. 가독성을 높여서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팍 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되게 강점이고요. 이렇게 가독성이 높은 메시지들은 당연히 행동 유도에 효과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독성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탈자랑 난해한 문장은 사실은 조금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성인 뿐만이 아니라 오탈자 혹은 너무 혐오감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 너무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밈을 쓰지만 그 밈이 특정 집단이나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자 메시지도 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리 폰이, 결국에는 문자는 우리 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창은 작고 집중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함이 저는 정말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간결하면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숫자라던가 뭐 특수 기호라던가 아까 말했던 분리 포인트 같은 것들로 우리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까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SMS, LMS, MMS.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는 제가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봤어요. SMS는 단문, LMS는 장문, MMS는 멀티미디어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SMS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짧은 문자, 최대 90자까지 쓸 수 있고요. LMS 같은 경우에는 1000자 이상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MMS는 비용이 당연히 점점점 이게 비쌉니다. 이렇게 비용이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까지 넣을 수 있지만 텍스트의 길이도 2000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SMS의 이 90자 기준에는 띄어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이게 좀 특징이고요. 정송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텍스트, 요거는 장문, 요거의 특징은 이미지와 동영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고 요거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요 MMS가 제일 비싸다 라는 부분이 좀 약간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장단점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빠른 전송이 가능하고 간결한 메시지에 유리하다. LMS 같은 경우에는 공지나 광고, 요거는 제일 많이 보내는 어떤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MMS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각적 임팩트가 가장 높다라는 게 어찌 보면 또 특징일 수 있고요. 이게 단점은 서로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90자 안에서 승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게 뭐 단점일 수 있고요. LMS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길게 보내면 가독성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비용이 어찌 보면 SMS보다 뭐 비싸다라는 게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MMS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지만 혹시나 수신 환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미지, 약간 영상 같은 게 나가면 그 수신자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메시지가 안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되게 로드가 느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비용이 가장 높다라는 게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받은 문자를 한번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게요. 실제 사례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요거는 제가 며칠 동안 한번 모아본 문자의 양입니다. 한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보냈는지는 가리긴 했지만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 문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뭐 좀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MS 단문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짧게 최대 90자 이내로 승부 보는 게 SMS인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런 문자들 그냥 이거 제가 꼭
드린 예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자창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지 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S문자 예시가 아닐까 싶고요. 이 문자들은 가독성을 한번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제가 뭐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헬스장에서 이렇게 받은 문자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주년 이벤트 시작하는데 4개월에 얼마 4만 원. 근데 되게 많은 내용들 썼는데 안 들어와요, 눈에.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뭐 약간 보시면 전달하는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뒤에 CTA 링크도 없고 어디서 신청하라는 건지도 없고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뭐 어떠한 뭐가 입고됩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 뭐가 소개도 많이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비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좀 가독성이 나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독성을 개선한다면 문자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전화 주세요 하면서 최소한의 전화번호라도 다시 한 번 더 남기던가 뒷단의 행동을 유도하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지 않았을까? 남기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아쉬움에 제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수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우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뭐 실제로 성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딱 보시다시피 아까랑 다르죠. 뭔가 당연히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 이게 어떤 혜택들이 많구나,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면 좋구나, 그런 다음에 이 문자는 어떤 근거에게 발송되었구나, 그리고 키사의 광고 이런 것들도 잘 지켰구나, 그리고 제목까지 썼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좀 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광고성 메시지라기보다는 공지성 메시지긴 한데 그런 식으로 가독성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분리 포인트를 활용해서 좀 정리된 모습도 전 가독성이 되게 좋은, 가독성이 우수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역시나 이 문자도 사실 이 문자도 전달하는 바가 딱 하나예요. 4,000원 쿠폰을 계속 소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아니라 4,000원 쿠폰 당첨됐으니까 꼭 확인해라. 이런 식의 한 메시지 안에 한 문자 안에 하나의 메시지나 하나의 소구 포인트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수신한 유저가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되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우수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신고하면 그대로 과태료 때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한 번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바로 때려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쌓이면 그 브랜드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억 원어치의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레슨을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메뉴판 방식의 문자 구성이라던가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은 그동안의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면 한번 써보셔라 라는 부분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알려주는 채널과 콘텐츠가 있었을까? 라고 하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라면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저도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없었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 꼭 혼자 보지 마시고요. 되게 많이 이 시내 그리고 옆에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저의 노하우들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컨설팅 요청, 도움 요청 주세요.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인사이트 넘치는 영상들을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래액 2조 원 규모의 대기업 이커머스 CRM 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현직자입니다. 시중에 현업을 하지 않고 강연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현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닌 검증된 실무 경험만 제공한다는 점이 저의 차별성이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연매출 3조 이상 되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컨설팅과 마케팅 강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 준비생들 마케터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강연도 가능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